유익하고 덜 찬 방송, 약간 늦은 방송, 서울말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함께하는 절레졸라 전라동화 절절동 38화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외절애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에 사는 박질레 아입니까? 박절레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네이티브가 아니라는 우리는 다 서울말 써가지고. 몰라니. 태국 표준어 참 어렵네요.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양 겁나 특이하네요. 언제쯤이면 대구 표준어를 쓸 수 있을란가? 역시 경상도 언니들이긴 하지만 서울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투리 쓰기 어렵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되긴 했는데 예전에 어떤 인터넷에 사진을 봤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야 할 일이 많이 밀렸거나 도무지 왜 웃으시죠? 아니 그때 그게 뭐야님께서 힘들다고 하니까 보내주셨던 그 멘트 생각나다. 그거 보고 또 그쵸. 기운 냈던 생각이 갑자기 또 나네요. 아 여러분들과 또 그렇죠. 함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운 내시라고 제가 천천히 좀 다시 얘기해 주세요. 여기 음악도 좀 깔아주셔야 되는데 이거 약간 명상 시간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힘드신 네. 요즘 삶이 좀 팍팍하잖아요. 막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으실 거고 바쁘실 거고. 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그게 뭐야님이 한 말씀 듣고 좀 마음 평온한 상태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은 문구를 봐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해야 할 일이 많이 밀렸다거나 도무지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땐 과감하게 밖으로 나가 산책도 즐기고 그렇죠. 사람도 구경하며 휴식을 취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으면 아 젠장 아까 할걸 이런 생각이 들고 납니다. 엄청난 교훈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이게 기분 전환하고 이게 다 시간이에요. 그러다 돌아오면 아 괜히 시간만 버렸네. 아까 할걸 이런 생각하게 기분 되기 전환 때문에. 일도 안 돼, 일도 안 돼. 뭐 할 일이 끝나야 기분 전환이 되지. 그렇죠. 나 일은 남아있어. 나 혼자 기분 전환하고 와봐야 일은 아직 남아있어. 워밍업부터 또 다시 해야 돼. 아, 그렇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할 때 하는 게 나아요. 남아있는 거는 뭐 완전 짐과 스트레스와 잠과 뭐 이런 게 남아있어. 그렇죠. 음. 그리고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줄어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더 커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120시간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산책도 잠깐 생각하고 커피 한 잔?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끝까지 읽고는 이제 바로 다다다다다 하더니 열심히 해서 밤늦게 끝내고 나니까 개운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하고 나면 개운해져요 이제. 그러면 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다 없어집니다. 다 끝내고 나면. 아니 싹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내일 모레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행기 결항된다는 말도 있던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결항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비 많이 와가지고. 요즘에 날씨가 그렇게 좋아요. 비 안 오는 시기에 접어들어가지고 한국도 요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비도 좀 오고 결항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니까 가 있는 동안 또 제가 또 편집이나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이제 막 편집이랑 다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이런 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편집 2편을 한꺼번에 편집을 했어요. 와. 한 편은 올렸고 우와. 한 편은 다음 주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 업로드 해야 돼가지고 와. 정말 2편을 급하게 편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36화를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봤더니 36화를 26화로 올렸고 아니 그래서 조회수가 엄청 떨어진 거 사람들 26화를 봤거든. 그래서 아직도 26화다 해서 안 들었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건가? 혹시 이 편집 2개 할 때 너무 힘드셔서 잠깐 나갔다 오고 젠장 아까 할 걸 그 상태 아니었나요? 아까 할 거라면서 급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젠장 하면서 급하게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막 36화를 26화를 올리고 그리고 다시 올리고 나서 들어보니까 뭐 기침 소리, 자국 이런 것도 좀 덜 빠졌더라고요. 아하. 코 먹고 공기 먹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 그렇지만 뭐 이미 올렸기 때문에 또 되돌아가진 않는다. 다시 아. 하진 않는다고 해서 그냥 냅뒀습니다. 그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편안하셨다 하더라고요. 아, 또 들어야 되나 했는데 26한 거야. 그래서 되게, 안 들어도 되는구나 하고 되게 편하게 지내셨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나가서 산책하셨다고. 그러고 있다 들어왔더니 36화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셨다. 뭐 이런 네네. 부분도 있더라고요. 긴장하면서 다시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저는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37화까지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와.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을 갈 수 있게 됐다. 혹시 거기 뭐 기침만 있는 거 아닌가요? 기침만 다 모아놔. 아, 저희가 그 묵은 방송. 묵은 방송이에요. 오.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36화인지 37화인지 모르겠습니다. 묵은 방송 36화, 35화 유료 방송. 아, 그렇군요. 네네. 아, 그래서 저희가 그 연호랑과 세호녀가 36화잖아요. 그걸 올리고 나서 36화는 제가 덕질인데요? 편집했군요. 무슨 일을 하신 거죠? 아, 37화군요.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거 올라갈 때는 그분 이제 청취자분들 그 들었을 거니까 그 연호랑과 세호녀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뭐 또 어디 여행을 좀 갔다 올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어디 갈까 이런 거 찾아보다가 포항에 오. 연호랑과 세호녀 테마파크가 있더라고요. 오. 테마공원. 어머.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이제 해변이니까. 맞아요. 거기서 출발해서 간 거죠. 네네. 거기 가면 이제 움직이는 돌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오, 잠수함을 잠수함.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굉장히 반가웠죠. 포항에서 그쪽으로 가는구나, 일본으로. 그랬네요. 일본이란 얘기는 아무도 안 했는데요. 네. 지난 방송에서. 도대체 왜 그러죠, 지금? 아니 1번으로 포항에서 1번으로 간다. 어딘가로. 아. 1번. 아, 1번. 아, 포항에서 아. 1번으로 출발해서 가는 거였다. 뭐 이런.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도 이번에 어차피 이상하시네. 한국 가서 저는 투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방송 올라갈 때는 다 끝났겠네요. 그럼 되게 저는- 바쁘시네. 그렇죠. 아. 바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굳이 스케줄 제가- 안 빼셔도 됩니다. 저희 뭐. 스케줄 못 빼요. 스케줄 못 빼요. 예. 아우, 더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와, 바빠가지고. 다행이다, 진짜. 그래서 이제 어쨌든 투표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갈 때 제가 좋아하는 이제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가야겠다. 이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요즘 같은 때 뭐하러 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비행기가 너무 춥기 때문에. 코 시렵다고 항상 얘기를 하셔가지고. 헬멧까지 쓰신다고. 아니 코가 시려 얼굴이 시려가지고 그래서 그 전부터 전 비행기 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가지고 사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다들 마스크 대란 막 마스크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전 집에 쌓여 있었거든요. 저한테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우리를 맞을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또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아, 야, 잠수함까지 타시는 이런 일정 대단하신데요. 저희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꼭 타시고 1번으로 꼭 1번으로 타셔서 좋은 여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호랑 세훈이 그거 혼자 타셔야 되는 거 알죠? 그 탑승하실 때. 그렇죠. 네. 1일밖에 안 돼가지고. 네. 이야. 타고 이제 돌아오면 또 바톤 터치하고 다른 사람한테 갈 수 그치, 있고 그치. 그런 거죠. 꼭 1번으로 타셔야 됩니다. 네네네. 그 요즘에 사실 이거는 안 넣는 게 좋겠나?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새해는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제가 지금 생일 4월인데 축하합니다. 무슨 새해입니까? 졸업 축하합니다. 새해가 되고 이제 새로운 이제 뭐랄까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어떤 새로움이 탄생하는 그런 시즌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그래갖고 그런가요? 저도 이제 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의도치 오. 않게 네. 몸 전체를 좀 되게 청결하게 했던 생각이 나서 뭐죠? 이게 원래 목욕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때도 그렇죠. 그래서 뭐 의도치 않았는데 오랜만에 이제 어머니가 계신 부모님 댁으로 가가지고 이제 주말을 보내던 찰나에 뭐 딱히 씻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좀 더럽다고 좀 씻어라고 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막 엄마 말 안 듣고 그럴 순 없으니까 이제 씻으라고 하길래 또 씻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서 뭐 찾았어요. 그랬더니 되게 큰 바디 클렌저 통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익숙한 통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북 짜가지고 좀 비누 많이 하면은 뭐 더 깨끗해지겠지 해가지고 빡빡 짰는데 색깔이 굉장히 좀 처음 보는 색깔이더라고. 굉장히 진한 보랏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진한 게 나오네. 보통 바디 클렌저가 이렇게 색깔이 진한 걸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근데 통은 굉장히 익숙한데 색은 좀 낯설긴 했지만 뭐 그래도 뭐 염색약은 아니죠? 아니. 네. 너무 색깔도 예쁘고 향도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평소보다 한 2-3배 짜가지고 이제 거기 해가지고 몸을 딱 씻고 있는데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고 향도 너무 강한데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막 곳곳에 막 엄청 기분 좋아하면서 씻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헹구는 헹구지지가 않는 거죠. 자꾸 비누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좀 유난히 좀 이렇게 수분을 많이 공급해주는 그런 바디 클렌저인가?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한참을 씻다 보니까 좀 그 바디 클렌저 통에 글자가 이렇게 한글로 뭐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매직 같은 걸로. 그래서 하고 봤더니 이제 세제. 세제? 그 향기가 참 좋으셨군요. 세제가 뭐지? 봤더니 그리고 이제 다 씻고 나와서 빨래 세제인가요?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빨래 세제. 그러니까 어머니께 손빨래 하실 때 쓰시려고 거기다가 세제를 가득 넣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온몸을 세탁한 그런 사연이. 이야. 유난히 뭐 피부도 부드러운 것 같고 그렇군요. 더 깨끗하고 향도 좋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굉장히 몸을 깨끗하게 했던 그런. 그렇군요. 또 하나 배우네요. 네. 그래서 세탁기를 좀 들어갔다 나왔었잖아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죠. 좀 돌려줬어야 됐던 게 아닌가. 좀 아쉬움이 남긴 하네. 이런 그러면 좀 더 생각이 깨끗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굳이 또 왜 말릴 필요 없잖아. 이 말려서 나올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은 못 하고 이제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이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는 요즘 네. 여러분들도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의자님이 어디 가면 항상 이게 바디 클렌저가 맞냐 이게 샴푸가 맞냐 확인하신다고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이게 맞나 분명히 그 통에 들어있는지만 이게 맞냐 이렇게 확인을 하신다고. 네, 어느 집에 가든 그래서 애들이 거기 써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렇구나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또 좋은 습관도 생겼어요.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렇지만 남들은 써 있는데 왜 못 읽지 뭐 이런 좀 못 읽나 글자를 못 읽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네. 그런 것도 좀 이제 꼼꼼함도 생겼고 그러니까 모든 경험 속에서는 참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랑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욕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저희 엄마네를 가면 왠지 모르겠지만 엄마 집에 가면 항상 뭔가 샴푸와 바디 클렌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왠지 모르겠어. 나도 혼자 살고 엄마도 혼자 사는데 딱히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에는 많아가지고 가서 이제 항상 이렇게 샴푸가 또 대용량 그것도 항상 대용량으로 쓰시더라고요. 왜 혼자 사는 집에 대용량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대용량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그 샴푸를 이렇게 썼죠. 근데 언젠가 내가 지난번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 대용량 샴푸를 내가 한 코로나 이전부터 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지. 하지만 차마 이것이 그때 그것과 같은 거냐고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물어보면 안 돼. 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새 거겠거니 새로운 걸 사신 거겠거니 하면서 그냥 썼습니다. 거기 혹시 세제라고 적혀있지 않던가요? 그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 상관없어. 그건 없고 색깔도 해마다 갈 때마다 똑같고 제가 1년에 뭐 한두 번 가잖아요. 네, 색깔도 똑같고 통도 똑같고 안 바뀐 것 같은데 그러긴 너무 오래돼서 새 거기였으면 좋겠어요. 새 거죠, 그거는. 새 거가 왜? 어머님은 혹시 쓰시는 거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 가방에 넣어 다니시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엄마 다른 욕실을 썼던 거 같기도 하고. 네. 어머니는 맨날 이제 갈아서 색을 안방에, 쓰시는데, 그거는. 안방에 있는
있는 욕실을 쓰시고 전 거실에 있는 욕실을 썼는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답은 나와 있는데 차마 저희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확인하지 거예요. 않아요. 음. 네, 저 확인하지 아. 않습니다. 그냥 해마다 새로 사시는 거겠거니 샴푸를 많이 쓰시는 거겠거니. 그리고 항상 딱 그만큼만 남겨놓으시는 거구나. 네네네. 네. 그리고 항상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제품을 대용량 사시는 거겠거니 하고 있습니다. 답은 어머니는 안방을 쓰신다. 안방 욕실을 쓰신다는 게 조금 거기서 힌트를 얻으셨으면 하는데 굳이 더 파고들진 않았어요. 안 합니다. 예. 확인하지 않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과 피부 건강에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마 올해 이번에 한국 들어가도 그게 아직 똑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번에 한번 매직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어디? 본인이 네. 약간 이렇게 살짝 해놓으면 내가 어디까지 쓰고 갔나. 그러면 다음에 가면 그 매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새 통이 바뀌어 있을 거라 가지고. 새통이 아. 그렇죠. 새통일 거니까. 걱정할 네네네. 필요 그렇죠. 없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박정래님은 이번에도 아무 일이 없었나요? 저는 일단 안 씻기 때문에, 네. 저분은 가면을 네. 벗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벗고 쓰고 벗고 쓰고. 네. 가발과 일회용으로 바늘. 쓰고 있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안 씻으신다고요? 씻는 네. 일 말고도 뭔가 이제 새로운 날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신 건 없었는지. 아직 새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네. 네. 좋은 말씀 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방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후. 박정래님의 파트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편입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새로운 일을 앞두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고뇌하시면서 사주팔자를 보러 다니시는데 오늘 그 사주팔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로 다룰까 우와. 합니다. 그럼 저희 사주팔자도 우와, 알게 되는 이- 건가요? 오늘 당장 깜짝 놀라시게 됩니다. 이제 인생을 새로 사시게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동화 제목이 사주팔자예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우와. 처음 들어봐. 이런 동화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어디서 이거 사주팔자 전단지 갖고 오신 거 아니죠? 네. 과연 욕실에 있는 샴푸의 사주팔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세제를 쓴 분의 이제 사주팔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내 있는 미래를 이제. 네 오늘의 작품 사주팔자입니다. 이거 너무 괜찮은데 시기적으로. 맞아요. 한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임금님은 4월인데 뭐가 시기적으로 맞다는 겁니까? 닥쳐. 근데 4월에는 사주팔자를 보는 달 다음 달에 5주 팔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주차. 네. 이 임금님께서는 나는 왜 이렇게 운명이 좋을까? 나는 어떻게 내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다 내가 부를 수 있고 내 맘대로 다 되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내가 사주팔자 제일 좋아서 그렇겠지 하면서 아유 쟤네들은 힘들게 일하고 다 안 됐다. 나보다 진짜 좋은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진짜 살면서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아유 행복하다 하면서 심지어 뜨거운 볕에서 밖에 나갈 때 또 신하들은 항상 거대한 파라솔 같은 것들을 또 임금님께 바쳐야 되고 다른 애들은 전부 고생을 하고 뭐 직무 보느라 힘든데 나는 명령만 내리면 되고 이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어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 했죠. 그리고는 또 심심하면 여봐라 뭐 음주 가무를 좀 하고 싶구나 연애를 베풀어라 그럼 뭐 당장 또 국내 최고 무용수들이 와서 뭐 춤을 추고 막 나를 즐겁게 하고 막 내 앞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뭐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너무 괜찮다라고 하던 어느 날 늘 얘기했죠. 야 진짜 내만큼 사주팔자 대단한 사람 없겠지. 근데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에는 나만 태어났나 혹시 없겠지라고 했는데 전화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임금님 태어나신 날짜와 시간까지 똑같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놈은 나랑 왕은 일단 아니고 그놈 팔자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 어디 좀 보자. 어떤 놈이야. 나 진짜 너무 신기하겠다. 진짜 나 정말 처음으로 재미있는 일 생겼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자가 왔는데 봤더니 행색이 굉장히 초라하고 그냥 평민이에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날짜에 태어나고 시까지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난 임금이고 어떻게 저자는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하고는 이제 불러드린 거죠. 어쨌든 신기해서 그래 네가 그래 어떻게 살아가는 누구냐? 나 진짜 너 너무 궁금하다. 너 진짜 몇 월 며칠에 네 태어난 귀 빠진 날이 맞느냐 했더니 예 전하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어리둥절하고 정말 떨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막 성은이 만극합니다. 막 한 거죠.
그래, 너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라고 했더니, 저는 그냥 별거 없고, 이렇게 벌들이 꿀을 모아오면은 양봉하는 일을 하고, 그냥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손주 있고, 그냥 뭐 그렇게 평범하게 지냅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삶이 어떠하냐? 했더니, 그냥 매일매일 평온하고 걱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임금님이 약간 셈이 났던 거죠. 사실 임금의 삶이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좀 구설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비만 안 와도 약간 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신하들이 나를 무시하나 걱정이 될 때도 있고 좀 아는 척도 해야 되고 막 상소문 같은 것도 해결도 해야 되고 막 지역마다 좀 골치 아픈 일들도 있고 특히 내가 다스리는 우리나라 이 360개 고을이 사실 하나씩만 문제가 터져도 내가 하루에 한 개씩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 인간은 그냥 막 360일이 모두 다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냥 벌치는 이런 삶이 더 좋은 건가? 갑자기 좀 셈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으로서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약간 셈통이 났어요. 아씨, 얘한테 뭔가 좀 내가 다이나믹한 골칫거리를 하나 주고 싶은데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좋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 내가 너랑 또 그래도 날짜도 갖고 왔는데 너한테 좀 선물을 하나 해야겠다. 야, 너 진짜 우리 진짜 이런 인연이 다 있냐. 어디 보자. 진짜 내가 귀한 거 하나 선물할게라고 하면서 이거 왕이 주는 반지다. 항상 몸에 지니겠느냐. 너와 나는 진짜 너와 나의 연결고리 내가 주겠다. 너 정말 이 정도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한 반지를 주겠다. 아니 제 전 재산보다 많은 그런 걸 저한테 주시냐고 했더니 야, 너 나랑 생일도 똑같고 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이거 꼭 갖고 다녀라 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 한 뭐 생일 때마다 한번 볼까? 특별한 인연인데 다음번 이거 꼭 갖고 와. 진짜 안 갖고 오면 알지. 임금님 명령이야 라고 한 거죠. 이 사람 순탄한 인생에 처음으로 어떤 빅 이벤트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자가 한강을 건너가야 하는 순간에 미리 뱃사공을 불러놨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빅 이벤트를 준비한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쟤한테 반지를 하나 선물했는데 너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관한다고 하고는 물에 받들여라. 정말 재밌겠다. 와, 나 진짜 1년 동안 진짜 재밌겠다. 제가 1년 동안 정말 고생하고 1년 뒤에 완전 사색이 돼서 돌아오겠지? 그럼 쟤는 이제 행복이 없어질 거야. 대박 하면서 이제 진짜 1년 동안 나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뱃사공을 시켰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분불 제가 받들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 진짜 난 뭐 살다가 진짜 내가 나라님 구경도 하고 궁궐에도 와보고 무슨 한양에도 진짜 신기하다 하면서 막 신기해 하면서 이제 이 평범한 영감님은 이제 되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탔는데 갑자기 강 한가운데 이제 배를 딱 세우더니 뱃사공이 얘기한 거죠. 안 그래도 우리 임금님께서 좀 귀한 손님 오늘 나 하나도 손님 안 받고 태우라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뭐 반지 한번 구경시켜 준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반지 구경시켜 줄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지금 뭐 그런 거 없네 했더니 아니 내가 그러면 임금님께 반지 받은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 그 궁궐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 이거 보여준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나라님 어떤 반지 줬는지 좀 봅시다. 그거라도 안 보여주면 나 진짜 여기서 딱 배 세우고 안 갈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 무슨 또 그런 거 아니 당신은 지금 갑자기 날벼락도 아니고 막 로또 맞은 것처럼 이런 반지 받아서 좋으면서 나 구경도 못 합니까? 같은 서민처지 진짜 너무하네. 좀 보여줍시다 해서 이거 참 이거 반지 빼면 안 되지만 진짜 자네 이거 진짜 그냥 한 번만 껴보고 돌려줘야 되네. 이거 진짜 제발 조심해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이제 반지 한번 껴볼 하면서 이제 반지를 떨어뜨린 거죠. 큰일 난 거죠. 이제 이 영감님은 그때부터 지옥. 이게 무슨 일인가.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지만 강물이 이미 갑자기 목소리 삼켜버린 이유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그날부터 궁궐에 다녀온 이 영감님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너무 슬펐어요. 세상에 이 영감님이 이제 어떡하나. 진짜 살면서 이러한 고통은 자기에게 처음으로 찾아왔고 무난하게 살다가 정말 빅 이벤트가 방금 하루 만에 지나간 거죠. 그래서 밥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벌도 칠 수가 없고 지금 그냥 계속 누워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걱정이 돼 죽겠는 거예요. 가난하고 평범한 집이지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삼시세끼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아니 아버님 진짜 도대체 왜 그러세요? 빨리 이제 밥 좀 드세요. 고기라도 좀 드세요. 했더니 아니다 나는 그냥 죽어야지. 내가 진짜 너무 오래 살았구나 하면서 이제 막 완전 힘들어했습니다. 완전 맞다. 딱 맞아. 그래서
정말 아버님 어떡하자니까. 여보,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아버님 진짜 지금 기력이 쇠하신 것 같은데 너무 한양 갔다 오셔서 막 힘드셨나 보다. 너무 긴장하셨나 보다.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막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번 장에 가서는 진짜 완전 맛있는 걸 내가 사와야겠다. 우리 아버님 진짜 절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리고는 어물전에 갔더니 진짜 싱싱한 이 물고기가 딱 있는 거죠. 아이고 이거 딱 좋네. 이거 진짜 우리 아버님 딱 드시면은 설마. 완전 기운 차리시겠네. 이건 진짜 뭐 임산부가 먹어도 당장 일어난다는 그 물고기 당장 아버님께 이제 전해드려야겠다라고 부엌에서 손질을 하는데 아버님! 물고기 속에 이상한 반지가 있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아버님이 이제 일어나지 않던 아버님이 갑자기 어디 보자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물고기가 어떻게 반지를 삼켰는지 장에 사온 그 물고기에서 반지가 나온 거죠. 임금님이 주신 그 반지가. 이제 아버님 툴툴 털고 일어나서 너무 또 마음이 괜찮아지신 거죠. 아이고 살았다 하면서 이제 뭐 비싼 내용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아버님이 이제 반지를 끼고는 다시 이 벌을 키우는 일에 열중하셨고 더 행복하게 정말 꿀을 받아오시고 허니 같은 삶을 계속 사신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진짜 그냥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정말 개꿀이다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면서 꿀맛 같은 삶을 계속 사셨습니다. 한편 임금님은 막 360개 거울에서 맨날 상소문 올라오고 뭐 어떤 때는 귀찮고 막 좀 식상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이제 식상해. 뭐 이렇게 연회를 베풀어라. 그것도 너무 막 일사불란하게 너무 잘하는 것도 귀찮고 다 그냥 싫었어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돼. 마트 가면 막 대파도 너무 저렴하고 막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뭐 없나라고 하다가 이제 뭐 생일 다가오네 뭐 하지. 맞아. 작년에 내가 준비해오던 그 재미있는 일. 이제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 내가 좀 행복하겠지?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을 거야. 하고는 이제 그자를 불렀죠. 여봐라, 작년에 나랑 그 생년월일 똑같은 인간이 있었잖아. 그 양봉하는 놈 잡아와라. 한 거죠. 그럼 왔는데 정말 임금님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너무 감사했는데 네, 약속대로 제가 반지를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여준 거죠. 임금님 이제 너무 기가 차는 거죠. 정말 자기가 준 그 반지가 맞고 각인을 새겨놓은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분명히 그 뱃사공 그렇다고 뭐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뱃사공에게 내가 다 시켰다는 그래 얼굴 봤으니 됐어 이제 안 봐도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보내고는 딱 하나 행복한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고 이제 나는 어떻게 지내나라고 했고 이 임금님을 만나고 온 영감님은 그냥 아들 며느리 손주와 잘 지내면서 꿀단지를 매일 모으면서 꿀맛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고 임금님은 나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하지 삶이 왜 삶이 재미가 없지? 라는 것으로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이거 재밌네. 불안하네요. 지난번 포항에서 출발한 그 잠수함 이야기할 때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거 왜 가져왔냐고 얘기하시더니 이제는 또 재미있다고 하니 불안합니다. 재밌네요. 칭찬부터 하니까 불안한데요. 화내주세요, 그냥. 일단 좀 마음에 들고요. 근데 이게 그러네. 내가 화를 안 내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렇네요. 만족하면 안 되는구나.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딱 좋습니다. 요런 게 있구나. 그러네. 네, 화가 나야 뭘 분석하고 비판하고 갑자기 이러는데. 네. 그쵸. 딱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보면서 일단은 되게 참 이왕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얼마나 불행하면 남의 불행을 봐야만 내가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가 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스스로 행복을 아무것도 못 찾기 때문에 남의 불행을 볼 때만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면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되게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임금을 모시고 있는 백성들은 또 얼마나 불행한가. 그러니까 임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을 안 하고 그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어떤 임금이 됐건 뭐가 됐건 본인의 일에서 어떠한 보람이나 행복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결국에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백성들은 말 그대로 임금이 없는 상태인 거죠. 지도자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사람이 불행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게끔 내가 무언가를 해내면서 그렇게 살면은
해줄 게 진짜 많을 거 아니야. 그 아까 뭐 음. 군데군데 터지는 그쵸. 것들만 하나씩만 해결해 주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거 하나하나도 엄청난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그 사람 그쵸. 뭐 자기랑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불행하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될 수 있을 건지도 잘 모르겠고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거죠. 아까 외절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그 뭐 마을마다 올라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줬다, 행복하게 해줬다라는 것에 보람을 느끼면 그 문제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불행이 아니라 어쩌면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더라도 본인이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불행한 삶을 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주팔자가 진짜 좋은 사주팔자는 맞나 봐. 그러니까 오죽하면 물에 빠뜨린 반지가 물고기가 먹어서 그 물고기 다시 나한테 오냐고. 정말 좋은 사주팔자가 난 거죠, 이게. 근데 문제는 임금은 그거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다. 본인이 가진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도 맞는데 만약에 너무 싫어 그게 그러니까 뭐 올라오는 일 해결하는 것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해결하고 기쁨을 얻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크게 자기한테 행복을 못 얻으면 내려오면 되잖아. 그럼 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진짜 그런 건 거지. 그 자리를 내려오면 뭔가 본인이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지금 불행한 임금이 가지고 있는 건 임금이란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사주팔자가 좋아서 모든 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운을 얘기를 하는 게 전부 다 그냥 임금이라는 자리인 거잖아요. 자리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인 거니까 그거를 버리면 자기는 그나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는 거라고 생각할 거니까 못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불행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소소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조차 질투를 느끼고 그 사람에게 그 소소함을 빼앗고자 하는 이런 굉장히 이제 저급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질투는 나와 다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왜냐면 나와 다른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아 보이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또 불행하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 되게 천박하고 되게 사람이 작은 거죠. 아니 그러고 이게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뭔가 비슷한 수준도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임금이야. 근데 내 밑에 애가 예를 들면 되게 예뻐. 내 바로 밑에 내 언저리에 있는 나랑 대충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애인데 되게 예뻐. 그래서 질투를 한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저 인간적으로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까치발을 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좀 키 커 보이고 싶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는 정말 임금과 이 평민 그냥 양봉하는 정말 평범한 서민인데 이 사람을 보고도 질투를 하고 뭔가 그 사람이 걱정 없이 잘 산다는 거에 셈을 낸다는 거는 참 이분도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잘 안 아니 되는 셈은 낼 수 거지, 있을 것 임금도. 같아. 그러니까 뭐 나는 맨날 올라오는 그런 사건들 해결하기가 참 힘들기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사람이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자기 만족스럽게 안 될 수 있기도 하는데 쟤는 저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거잖아. 그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힘겨움이 남들은 그걸 안 겪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직업은 또 나름대로 또 힘겨움이 있을 거지만 그냥 나는 막연히 내가 겪고 있는 이 A라는 사건이 매번 터지는데 얘는 이런 거는 안 겪어도 되잖아. 그렇지만 얘는 B를 겪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돌보지 않아도 되니까 참 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모든 걸 다루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그런 정도는 아휴 나도 저렇게 좀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서 더 넘어서가지고 얘가 불행하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는 이미 생각 자체가 그걸로 뭐. 그리고 이게 정말로 잔인한 게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방법이 임금이 내가 엄청나게 비싼 반지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기도 하고 내 각인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구할 수도 없는 반지를 내리고 그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1년 내내 쩔쩔매게 만들어야지. 이 생각은 진짜 사악하죠 사실은. 나한테는 별것도 아닌 거로 인해서 상대방은 정말 한 해 동안을 거의 정말 지옥을 사는 거잖아요. 이 평민이 임금이 준 반지를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어떤 사람이 살겠냐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나는 행복해져야지 라고 한다는 게, 아, 정말 이 사람은 치료받아야 돼. 아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많이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악랄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아픈 것 같아요. 그런 우리 뭐 조커나 이런 인물들을 보면은 주변에서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래. 뭐를요? 주변에서 왕한테 쓴소리도 해준 사람이 있어야 정신 차리고 하지. 아, 그렇죠, 자꾸 이제 그렇죠. 그렇게 정말 무난하게 뭐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삶만 살다 보니까 자꾸 쓸데없는데 정신 팔고 그렇게 있는 거야. 진짜 나란 일만 하는 것만 해도 바빠 죽을 텐데 지금 하나하나 하기도 하루하루가 그럴 텐데 그렇죠. 지금 뭐 쓸데없는 정신 팔고 앉아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 임금이 가진 이제 권한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건데 그래. 그 능력을 고작 누구를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는 거. 그게 참, 그러니까요. 참 쪼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반지만 팔았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저기 덕진 다리 하나 놔주고 해봤어 봐라.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정말로 제대로 된 임금이었으면 내가 어떤 백성을 불렀어. 그래서 너 삶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난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체로 나는 그렇지, 행복한 내가 거지, 잘 사실. 다스렸구나. 나의 백성이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게 다 내 보람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얘는 셈을 내고 그러니까 있다는 그건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이제 재집권하고 정권 재창출하는 데 써야 되는 건데 그렇죠, 왜 그렇죠. 백성을 못 살게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걸 했다 이렇게 하고 이 백성이 또 그래.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단다. 이게 얼마나 그 큰일인데. 순오지처럼 몇 년, 5년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 자기의 그런 업적 같은 것도 쓰라고 하고 그렇게 책으로 만들어도 되고 할 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저승창고 가면은 다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제. 그렇지. 지금 이 사람은 가면 없다고 지금 거기 음. 가면 곳간에 가면 다 비어있지. 답답하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으로 좀 측은하기도 하고 이 삶은 진짜 불행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측은하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또 그 위치가 임금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내려와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인터넷에 보면 아마 되게 유명한 그 만화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작가가 쓴 책으로도 나왔고 아마 이게 인터넷으로도 아마 게재가 됐을 것 같은데 행복한 고구마라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인삼밭에 인삼이 태어났는데 그 인삼밭에 고구마 하나가 껴있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가 계속 난 인삼이야 난 인삼이야 하면서 되게 행복해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가 인삼이 그걸 보니까 아니 저 고구마가 쟤는 인삼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나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이 이거는 내가 나쁜 게 아니고 쟤한테 정확한 사실을 알려줘야 돼. 그러면서 그 고구마한테 가서 너는 사실은 인삼이 아니고 고구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되게 난 인삼이야 하면서 되게 행복해했던 고구마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고구마구나. 나는 행복한 고구마구나.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구마는 내가 인삼이라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행복한데 그냥 인삼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군요. 그랬던 거죠. 그냥 나는 내가 행복한 건 내 기분이고 나는 그냥 인삼이구나라고 자기는 인삼밭에 있으니까 인삼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야 너 인삼 아니야 고구마야 라고 했을 때 난 고구마구나. 난 그래도 행복해.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체로 행복했던 건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던 인삼은 내내 불행했던 거지. 쟤는 고구마 주제에 인삼인 줄 알고 저렇게 행복해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랬던 그런 내용. 야, 이 내용이랑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주팔자의 다른 버전. 그죠. 인삼팔자. 아니다, 고구마팔자? 구마와유. 네. 고마워요. 감사할 줄 아는 구마. 그래서 구마와유가 나왔다. 고마워요가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딱딱 맞아 네네네. 떨어지네.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이 뭔가 그 타인의 행복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는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불행한 걸 수도 있어요. 뭐 주변에 그런 거. 그래서 옛말에 고구마 팔자 상팔자라는 말이 있고. 그런 말이 고마해 이런 말도 있죠. 고마해. 아니 그런데 보면은 왜 되게 자기가 사는 아파트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뭐 땡땡 캐슬에 산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제외하면 자기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내가 잘 살아왔다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맞긴 한데 나 최근에 알았거든요. 난 진짜 몰랐는데 어떤 아파트는 정말 비싸기도 비싸고 자기들만의 사회가 있어서 그 안에 투표소가 있대요. 네? 아파트 단지 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투표를 할 수 있대. 아파트 내려와서 그냥 투표를 할 수 있대요. 진짜 씨. 그래서 그 정도면 나 어디 산다고 얘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다. 그거 어딘데 가서 폭파시켜버려야겠다. 그래서 뭐 물론 그 정확한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하는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박. 참 이것도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면서 아니면 이게 뭔가 뭐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 인구가 모였을 때 투표소가 설치되나 뭐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어떤 아파트는 그런 곳도 있다더라. 그래서 그런 곳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파트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그런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강조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은 거기 못 오게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학교를 가거나 아이들이 학원을 갈 때 그리로 통과하면 훨씬 빠른데도 불구하고 못 지나가게 하는, 자기들 입주민만 그리로 다닐 수 있게 하는, 그게 참 야박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존재되는, 차별을 지어야만 자기들이 뭔가 온전하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인상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본인의 마음가짐이거나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타고난 정신건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진짜 고구마는 그냥 행복한 거잖아요. 상관없이 내가 인삼이고 고구마는 상관없이 그냥 행복한 거니까. 그리고 그 양봉하는 할아버지도 내가 뭐 돈이 많고 하지 않지만 그냥 뭐 아들 딸 잘 자랐고 뭐 내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고 하는 안에서 본인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아파트도 있지만 직업이나 학교 같은 것도 뭐 무슨 일 하세요라고 물으면 그냥 정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뭐 나는 뭐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렇지, 뭐 어떤 그렇지. 일을 하고 있다. 이거의 사실 질문의 요지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회사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디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을 못 해주잖아요. 그 회사에서도 하는 직군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있을 건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회사 다녀. 대략 연봉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가 그러면. 맞아.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물론 그럴 수 있죠. 내가 막 그런 회사에 다니지 않고 그런 투표소 있는 아파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 맞아. 하지만 그냥 조금 내 기준에서는 그렇게밖에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면 좀 안쓰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투표소도 없는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씁쓸하네 갑자기. 아니야, 난 행복한 고구마가 될 거야. 그렇죠. 네네. 사주팔자라는 건 좀 믿으시나요? 안 믿죠. 아니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예전에는 뭐 1초에 한 명씩 애가 태어나고 뭐 이랬지 않나요? 네, 지금은 아마 많이 줄었겠죠. 워낙에 지금 신생아가 적으니까. 근데 어쨌든 전 세계로 본다고 하면 정말로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태어날 건데 근데 이게 사주팔자라고 했을 때 같은 시가 한 2시간인가요? 3시간인가요?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2시간마다. 팔자에서 네.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그 같은 시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같은 시에.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운명을 타고 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맞아. 그리고 심지어는 좀 우리나라가 되게 가난했을 때 이렇게 입양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쌍둥이로 태어난 애들은 부모님이 둘을 키울 자신이 없어서 하나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운명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렇죠. 근데 왜 항상 뭔가 그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이거를 사실은. 신년의 운세 같은 것들을.
그리고 예전에 그런 어떤 책에서 나왔던 건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운세를 보거나 뭐 또 그리고 어떤 운명이 정해져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면서 신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미리 다 정해놓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생각해보면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그 전 인류의 운명을 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고 하면 그 걔는 진짜 일이 너무 많아. 아니지, 극한 그거는 직업. 극한 직업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능력도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 하느님은. 조물주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보면서 아 되게 할 일이 많겠다가 아니고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을 정도만큼의 능력을 타고나는 게 조물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막 되게 바쁘겠다 할 일이 많으실 건데 그걸 어떻게 다 하냐라는 표현 자체는 신을 믿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아, 그럴 수 있죠. 그건 그럴 수 있죠. 네. 아, 근데 예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그게 또 한 명이 아닌 거지. 신의 사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나 지금 저 지구에 뭐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뭐 이런 일이 있고, 넌 요즘에 뭐 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드라마도 생각이 나네요. 맞아. 아, 저는 한참 예전에 그 타로를 많이 보러 너무 재밌어요. 타로가 옛날에는 막 이렇게 뭐 시 이렇게 자기 생년월일 넣고 막 이런 거 하는데 한동안 타로 카드가 갑자기 붐을 엄청 일으켜가지고 맞아. 한참 막 재밌어가지고 막 그런 그림 보면서 설명해주고 이런 거 재밌어가지고 한번 보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자주 보러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패턴을 좀 알겠고 이래가지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뭐 조금씩 물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 그럼 직업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약간 나이도 속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사람 근데 제 얘기를 듣고서 계속 열심히 막 설명을 해준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막 웃으면서 사실은 이거 아닌데 저 이거고 했더니 그분이 막 화를 내셨. 당연히 화를 내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좀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짓궂게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는데 내가 자꾸 거짓말. 와, 이 사람 뭐 왕이랑 별 다를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득 그 생각이 나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열심히 사는 것도 맞고 한데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너한테 승질이야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약간 짓궂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그렇죠. 문득 좀 죄송한 마음이 또 드네요. 그분 되게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되게 자괴감이 들고. 아니, 근데 의외로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순간 되게 짜증이 나셨겠지.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런 거지. 이게,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흘러갈 것인가. 약간 그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그쵸. 친구랑 둘이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청취자 중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너냐면. 혹시라도. 이 방송 올라가고 난 다음에 구독자가 줄면. 제 사과는 받으시고, 너무 어린 나이에 막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저는 그 타로 카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굉장히 자주 보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 타로 하시는 분이 아마 너무 충격받고 자괴감을 느껴서 나간 뒤에 그랬을 거예요. 왜 저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다시 돌아온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타로도 그렇고 이런 사주팔자도 그렇고 사실은 그 받으러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사주팔자를 봤을 때 이 사주팔자를 보는 분들이 약간의 상담가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테라피스트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를 가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털어놓고 싶고 그런 게 있을 때 가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해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뭐 앞으로 어떻게 해봐라 라든지 뭐 잘 될 거다 뭐 뭔가 이런 식의 이제 그 마음을 다독이는 일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보면 되게 정기적으로 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맞아. 사주팔자가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면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또 딴 문제를 가지고 가면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그 자체로 좀 힐링이 된다고 해서 자주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뭐 어떤 심리 상담가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아니면 또 정신과가 상담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시지만 과거에는 그분들이 어쩌면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게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힘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그런 말 한마디에.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너무 많이 물으러 다니시고 혼자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의존해서. 예를 들면 이제 외국에 아주 높은 여왕이 돌아가신 조문에 갈 때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본다든지 네, 이제 뭐 국정을 수행하는 어떤 장소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물어본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아, 이거 참 거의 중독이구나.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사는 게 맞나 이렇게까지 물어보면서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도 사실은 되게 안타깝죠. 자기의 삶의 결정권을 남한테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안타까운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도 되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보통 사주팔자를 보러 가거나 뭐 타로를 보러 가거나 했을 때 이렇게 해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그냥 뭐 이럴 수 있다, 뭐 저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결국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 뭐 이러고 가면 좀 좋은 기운이 있다. 뭐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뭐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이렇게 확실히 말해주지는 않는데 그분은 왠지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말아라.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막 이러면서. 개모야님을 아시나 봐요. 저기 박전래님 친구분이신 것 같은데. 아, 박전래님이 자주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박전래님 친구분인데 그게 모야님이 마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사람 같이 느껴졌네요. 맞아. 저도 10대지만 고모의 어떤 과거에 거기서 살던 것 같은 느낌. 좀 생생한 때가 많아가지고. 아, 그러면 타로는 언제 보신 거예요? 네? 10대인데. 타로는 몇 살에 보신 거예요? 뭐 태어나니까 바로 있더라고요. 뭐 타로가.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저거 그때부터 거짓말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산후조리원에서 거짓말인지 모르고 했지. 아, 그래서 그때 막 1살인데 뭐 5살이라 하고 이렇게 하셨나? 그럼 1살 같으면 아직 좀 안 된다 해가지고 처음에 갔더니. 그게 뭐야님은 1살 정도 계속 맨날 게으름 피우고 주무시고 뭐 우유 먹고 뭐 트림도 저는 그때 혼자 안 하고 막 그러셨지만 저는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바쁘게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바로 걷기 시작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보통 사슴인가요? 태어나자마자 아니, 걸어다니고. 태어나자마자 못 서면 죽는다는 뭐 어디서 들은 게 있어 들어가지고 바로 섰어요. 바로 서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고 뭐 타로 좀 더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했더니 뭐 5세부터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런가요? 아, 그런 게 있는지는 몰랐네. 또.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가자마자 이제 5세다. 내가 이렇게 좀 왜소하게 태어났다 이러면서 이제 미래를 꿈꾸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오세라 그러면서 이름도 그때 거짓말로 알려주셨다던데 자기 이름 훈이라고. 나는 오세 훈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도 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들인 줄 알고 일단 훈으로. 훈이. 그러니까 제 태명이 훈이었어요. 훈이. 훈훈한 이야기였구나. 그랬는데 이제 뱃속에서도 계속 훈아 이렇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태어났는데 이름 아직 정해주지 않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할아버지께 이렇게 이름을 부탁을 하셨는데 아직 이름이 안 나오니까 저는 그 5세라는 걸 확실히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한호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5세 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지. 시장 그렇군요. 좋아하는 얘기도 하셨다고. 시장 가는 거 좋아하고. 그럼요. 뭐 그런 거 물으시더라고. 그러니까 혹시 시장 가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을 잘 가야 된다. 자주 들리고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또 되게 용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때 시장을 서울까지 다니는 바람에 이제 서울말 하는 언니가 됐군요. 그렇죠. 네, 어릴 때부터. 원어민들은 어릴 때부터 가야지 그게 되지. 나이 먹고 나는. 이제 다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참.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동화에서 사실 주는 또 교훈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한 척 하면 안 된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주변에 되게 많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요즘 어때? 그러면 너무 힘들어. 몸도 아프고 너무 요즘 되게 힘들어. 요즘 되게 힘든 사람 되게 많거든요. 특히 요즘이 그 요즘이 끝이 안 언제나, 나더라고요. 언제나. 요즘이 끝이 안 나던데 이렇게 요즘 되게 힘든 사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분들이 되게 현명했다. 이 양봉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으면 이 임금이 이렇게 힘들게 안 만들었겠죠. 반지 주고 안 했겠죠. 아까랑 비슷한 건데 아까 그 고구마가 나는 인삼인데 왜 이렇게 생겼지? 나 참 힘들다라고 했으면 그 옆에 있었던 인삼은 그러면 옆에 뭐라고 인삼은 했을까요? 제 고구마인데 되게 안 됐네. 고구마인지 모르고 저렇게 인삼인 줄 알면서 불행하게 있구나. 내가 봐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되게 나는 인삼이니까 내가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약간 우월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즘 좀 힘들다고 하고 다녀야 되죠. 요즘 좀 힘들어요, 저는 진짜. 바로 적응해야 돼. 요즘 힘들어가지고 오늘 방송인 것도 까먹을 뻔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네요. 뭔 소리죠? 요즘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특히 요즘에 좀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늘 요즘이 힘드시더라고 사람들 보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힘도 많이 없고 배도 고프고. 근데 막 작년에 만났을 때도 요즘 힘들어 하던 사람이 올해 만나도 그렇죠. 요즘 좀 힘들다. 요즘 따라 힘들다면서 계속. 뭔가 그 요즘의 의미가 다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그렇게 유난히 힘드시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그런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유난히 요즘 따라 힘드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죠? 너 3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알고 있냐고. 얘기를 해주셨군요. 네, 참다가 안 돼가지고 맡을 때마다 요즘 좀 힘들다 자기 뭐 의욕도 없고 너무 근데 그 말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매번. 그래가지고 제가 너 혹시 그거 알고 있나? 3년 됐다 너 이제 요즘 힘들다고 한지. 그러니까 맞지? 하면서 뭔가 또 공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게 또 뭔가 사이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힘들 때만 왜 저런 님을 만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괜찮을 때는 안 만나고. 맞네.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그래서 대화 같은 근데 되게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너 3년째 이런 거 같다니까. 그래 요즘 좀 그렇다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말을 알아들은 건지 뭐 계속 힘들고 있는 게 맞는 그 요즘이라는 게 3년을 요즘을 말하는 건지는 뭐 그 아이의 언어 그렇죠. 그 친구의 그분의 요즘은 한 5년일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다시 물어보세요. 한번 다시 물어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금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막 괴롭히려고 했는데 질 되지 않았고 그냥 이제 또 나는 심심하네 뭔가 무료하네라고 이제 그냥 끝이 나잖아요. 사실 임금은 좀 되게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했는데 누군가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짓을 근데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임금은 아마 반성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그렇죠. 괴롭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채로 남아서 그게 조금 그렇죠. 찝찝하긴 한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혼자만 즐겁지 않은 게 아니라 높은 게 아니고 또 누군가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좀 염려가 되어서. 탄핵해야 돼요. 그랬군요. 탄핵해야 됩니다. 그럼 빨리 의석수 확보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근데 끝났거든요. 이 방송 올라가서. 그랬죠. 끝났을 때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뭐 의미는 없는데. 근데 그러면 그 탄핵됐다는 거 맞나요? 축하합니다. 네. 지금 이 동화에 나오는 임금 얘기하는 이 임금 탄핵해야죠, 임금. 그렇죠. 이 임금 탄핵해야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SNS를 보았는데 좀 새로운 시선이었던 것이 그분이 이제 두 사람을 비교했는데 둘 다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이제 많이 겪은 거죠. 그냥 법을 전공하고 그것을 또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뭔가 국내에 굉장히 저명한 학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찍혀가지고 그 법조계를 개혁하려는 이유로 인해서 찍혀서 막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본인도 뭐 일자리 잘리고 딸내미도 뭐 학교 잘리고 온갖 일을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당사자는 막 책을 읽고 심지어 책을 내면서까지 그 시기를 극복했다
한 게 이제 한 가지 사례고, 반대되는 어떤 법을 전공한 자는 뭐 자기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되게 잘 풀렸고, 어느 날부터 뭐 생각지 않게 너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 자는 누군가를 짓밟고 괴롭히는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온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만이 발달돼 있는 거예요. 이제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그런데 인간인지라 뭔가 약간의 불안과 허함이 있는지 밤마다 술로 보낸다는 거예요. 고통받은 어떤 사람은 책으로 보내고 있고, 그 자를 짓밟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는 밤마다 술로 보낸다. 그걸 이제 어떤 목사님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인간이 참 약한 존재일 수도 있고, 반면에 엄청 강한 존재일 수도 있고, 그 고통 속에서도 책을 읽으면서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것도 인간이고, 그렇게 짓밟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술로 허무하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인간이고, 그러니까 이 임금도 저 높은 자리에서 되게 허무하게 매일매일 무료하게 보내고, 누구를 괴롭힐까, 심심해. 라는 게 참, 목사님 이야기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사실 그 두 번째 사례에서 이제 허무함에 술을 마시는 거면 난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노는 게 좋아, 술 마실까봐.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고통을 줬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내 삶이 무료하다라던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임금도 그런 고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임금도 그냥 나는 날 때부터 세자로 태어났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세자로 키워지고 이 자리에 올랐고, 그래서 그냥 너무 심심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실은. 맞죠. 그 최고 권력을 지닐 수 있는 시간은 사실 한정돼 있는데, 그 시간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니까. 그게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가 나빴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거 아니고 뭐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인간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 임금을 보면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 높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허무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 심심한 시간 동안에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그렇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네. 근데 이게 진짜 과거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어쨌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뭔가 투표로 그 민중들이 어떤 의견을 모아서 표현을 할 수는 있는 길은 있는 건데, 쉽진 않지만 할 수 있지만, 과거의 임금은 뭐 임기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야. 이거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진짜 뭔가 그 현명하지 않은 임금이 임금 자리에 있었을 때 참 힘든 삶을 살았겠다 생각이 드네요. 짜증나. 근데 뭐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임금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면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차라리 생각을 하고 일을 하거나. 아니 근데 그건 알 수도 수가 없지. 안 나왔으니까. 왜냐면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양봉꾼이 행복하다잖아요. 근데 이 임금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다행인 게 아닌가. 근데 뭐 괜히 다니면서 막 파들고 뭐 물가가 뭐 무슨 합리적이네 마네 뭐 일단 닭 들고 다니고 어디 막 예산을 줄이네 이렇게 뭐 예산 줄이네 늘리네 하고 하면 정말로 이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건데, 다행히 지금 이 동화 속의 임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백성들의 삶은 그냥 각자 열심히 살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는 상황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임금 없는 셈 치고. 아니 그럼 옆에 십상시들이 막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빼돌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사람이 초기일 수도 있죠. 정권 초기일 수도 있죠. 좀 지나면 이제 부패하고 이제 막 옆에서 다 나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양봉하는 영감님이 이제 그래도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 그 물고기에 반지가 있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우연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자식이
물고기를 사러 가지 않았다면 또 못 가져왔을 일이니까 그러면 그만큼 또 이 아버님에 대한 정이 애틋했다는 거고 평소에 아버님이 그래도 막 짜증나는 영감님이었으면 아유 영감 뭐 아프네 이게 아니라 빨리 우리 아버님 일어나야 되는데 왜 저렇게 기운을 못 차리시지 하고는 빨리 장에 가서 기운 나는 거라도 사야겠다 하고는 그 발견한 물고기였을 테니까 이제 이 영감님이 평생 잘 살아온 할아버님이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제 박절레님이 할아버님이 되게 잘 살아오셨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 그 자식이랑 며느리가 되게 착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효자고 효부네. 그래서 뭐 부모를 되게 공경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결국에는 주고받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잘 했기 때문에 이 자식들도 이 할아버지가 편찮아주고 할 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주고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혹 뭔가 이런 상황을 보면 쟤네 며느리랑 아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뭐 내 아들이랑 우리 며느리는 너무 나한테 못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한테서 비롯됐다는 거를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 그런 것들도 어쩌면 그 임금이 지금 불행한 것도 결국엔 자기 탓인데 얘는 그냥 바깥에서 너무 심심해. 맨날 사람들 불평하고 막 이렇게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불행한 채로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진짜. 아니 그리고 생각이 들죠. 그 한 나라의 대표로서 할 일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는 한 나라를 뭐 대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이라는 걸 해보면 알지만 하고자 하면 진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근데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뭔가를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자 하면 진짜 눈코 뜰 새 없이도 바쁠 텐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네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 그러면서 또 저도 또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네요. 막 힘들어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나로 인해 나의 어떤 성실함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또 인생이라는 게 왜 나이가 들면 뭐 저는 아직 나이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너무 규칙적인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뭔가가 뭐 중간중간에 뭐 일이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으나 너무 매일매일이 똑같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 속에서 약간은 또 그런 날들이 오잖아요. 사실 생각들이 왜 뭐 지루할 수도 있는 거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들. 근데 이제 이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자부심과 또 나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드니까 또 문득 또 힘이 또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것도 결국엔 다 같은 나하기에 달렸다라는 그 이야기로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싱가포르이 되게 작은 나라잖아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와서 살면 다들 하는 얘기가 이 도시 너무 재미없어, 이 나라 너무 재미없어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너무 작으니까 뭐 게다가 날씨도 여름 하나밖에 없고 하니까 되게 재미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재미없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너 싱가포르에서 이거 해봤어? 이러면서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 그 재미없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사람이 아직 안 해봤는데 그런 거죠.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여기 너무 작고 뭐 재미없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고 막상 살다 보면 실제로 작은 게 맞고 한국에 비해 살 수 있는 게 적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미없는 나라는 아닌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맞아. 진짜 나하기에 달려있는 게 맞는 것 같아. 뭐가 됐건 어디에 있건. 좋아. 네, 근데 방송은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너무 진지하게만 해가지고. 그렇네요. 보통 이게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너무 너무 동화 얘기만 네.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은 다 지금 그게 뭐야 님 때문에 그게 뭐야가 화를 냈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너무 앞으로는 만족한 나머지 이거는 그 박절레님이 동화 잘못 아하. 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아하. 이 화를 낼 포인트가 없는 동화를 가져와가지고 이상한 거 이제 화낼 만한 거.
화를 발작 안 내- 버튼 일으키는 걸로 아니, 준비하겠습니다. 발작 버튼이 없는 거 들고 왔다고 또 화를 내고. 아, 이거 뭐,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죠. 뭐 어쩌라는 건데 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아무거나 갖고 와도 된다 뭐 이런 그렇죠. 뭘 가지고 와도 어차피 화를 낸다. 뭘 가지고 와도 화내는 건 똑같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럼 공항으로 가시나요? 내일 모레인데 벌써부터 가야 줄 서 있어야죠, 당연히. 가 있어야 되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국 준비를 하는데. 아, 그렇군요. 네. 3일 전부터 이제 빨리 준비하십시오, 이제 그만. 네, 이제 네. 준비해야겠네요. 이제 저는 그러면 옷 갈아입고 갈 준비해야겠어요. 일일에 가서 해야 빨리 네. 통과가 되지. 마스크 준비하시고. 마이크도 그럼 준비하시고. 마스크는 이미 챙겨놨어요. 마이크는 어, 마이크는 필요 없고 제가 되게 제이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사람이거든요. 가방도 지금 거의 다 싸놨고 사실 뭐 마스크도 다 챙겨놨고 그리고 저는 이런 그 집을 오래 비울 때 빨래를 언제 할 거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흰색 옷이랑 검정색 옷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할 거니까 오늘은 이 옷을 입고 내일은 저 옷을 입어야지. 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얘만 남겨놓고 갔다 와서 빨아야지. 뭐 이런 그래서 생각 그렇게 항상 옷을 헐벗고 계시는군요. 맞아요. 왜냐면 아. 내일 제가 흰색 옷을 빨아야 되기 때문에 아. 흰색 옷을 입어야 돼가지고. 저는 옷이 없어도 그렇군요. 소금 뿌려놓는 줄 알았다는. 그런 철저한 계획하에. 그런 게 제의인가요? 네네. 아, 요즘에 또 MBTI 모르시는구나.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 저는 그럼. 혈액형 외에는 안 믿는다고. 혈액형만 한 게 없어. 아, 그렇죠. 네네. 완전 정확했네. 완전 맞습니다. 딱 맞아 똑 떨어져. 아, 제가 아는 분은 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여행 갈 때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간다. 하지만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P와 J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사람이라서 계획은 확실히 세우고 사전에 가서는 꼭 그대로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O형이라서 굉장히 명랑합니다. 아, 그래서 사주팔자를 잘 믿으시겠네요. 뭔가 이게 혈액형과 사주팔자는 좀 결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바로 멀다 고 타로 보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보러 간 정도 아침에 말 다 했죠. 그렇지만 오세라고 속이고. 좀 속여가지고 좀 혼난 적도 있긴 하긴 하지만. 우리 무슨 사주팔자길래 이래 모여서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거 아닌가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쌍둥이였군요. 잘 들어가십시오. 우리 쌍둥이라서 부모님 힘들어서 하나 입양 보냈잖아요, 싱가포르에. 그렇죠. 다음은 지금 다 딴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만 보낸 게 아니네. 하나는 대구로 보내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아유, 참. 그것도 있어요. 끝내려고 하는데 진짜 딴 얘기하는데. 그 미국에는 그 DNA 검사하는 게 되게 좀 많이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DNA 진단 키트를 판대요. 그냥 살 수 있는 거야, 인터넷에서. 그래서 그걸 사서 내가 뭐 이런 그 뭐 입안에 있는 그런 셀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보내면 자기네가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 결과를 보내주면서 같은 회사의 제품을 산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다 쌓여 있어서 그 결과를 보내주면서 어디에 너와 가족일 것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정보까지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찾을 수 있는 거죠. 헐.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국인이 입양 간 한국인들이 쌍둥이인지 모르고 있다가 자기 쌍둥이를 찾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았는데 찾고 나서 보니까 되게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성향이 좀 비슷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당연히 이제 난 쌍둥이니까 뭐 키라던가 뭐 이런 건 외관은 또 비슷하겠죠. 그러고 뭔가 그때 나왔던 애는 자기네가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 뭐 어디 포럼에서 입었던 드레스 거의 똑같은 취향조차도 드레스를 입고 있고 네. 뭔가 그런 뭐 옷이라던가 뭐 헤어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과거 사진들 이렇게 돌려보는데 뭔가 그 유전적으로 있는 것도 무시는 못하는 거야. 쌍둥이니까. 근데 이거는 뭐 사주팔자랑은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야.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유전자 검사 한번 아이고야. 네. 새쌍둥이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화낼 수 있는 작품. 네. 내 형제들을 한번 화나게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2주 뒤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